최근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복귀하면서 일단은 희망찬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과 프랭크 감독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 아니면 이미 나눴을지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살아있는 레전드인 손흥민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황색 언론들의 찌라시가 확 줄어버렸죠.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로 갑작스럽게 태세를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토트넘과 잉글랜드 대표팀 골키퍼 출신인 폴 로빈스는 영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서 토트넘이 손흥민 매각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짓이다. 토트넘 주장이 가져오는 가치, 평판, 서포터들과의 관계, 구단 가치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토트넘과 손흥민은 12개월 계약 기간이 남았다.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고 국내 대회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구단을 잘 아는 선수로 스쿼드를 구성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손흥민을 무조건 잔류시켜야 한다고 한 게 새삼 화제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에서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슈퍼컵 예상 선발 멤버로 손흥민을 넣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손흥민과 쿠두스가 함께 만들어갈 토트넘 역습 장면이 기대된다는 팬들도 많았죠. 그런데 이렇게 희망찬 토트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 구단이 있었으니 토트넘에도 잠깐 왔었던 누누 산투가 이끄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살짝 지겨운 모건 깁스 화이트 이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깁스 화이트의 계약서에 버젓이 써있는 6천만 파운드의 방출 조항을 발동했는데 노팅엄에서 그게 비밀이었다고 하면서 토트넘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까지도 하겠다면서 토트넘을 강력하게 위협까지 하고 있다네요. 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노팅엄 포레스트는 토트넘과 모건 깁스 화이트의 에이전트에게 서한을 보내 선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과 선수 계약에 명시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토트넘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믿고 있으며 6천만 파운드의 입찰에 실패한 후에도 깁스 화이트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면서 최신 상황을 업데이트 해줬는데요. 사실 노팅엄은 이미 1년 전부터 깁스 화이트의 계약에 있는 방출 조항을 삭제하려고 엄청 애를 썼다고 합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이 방출 조항을 삭제하면 엄청난 급여 인상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노팅엄에서 최고 연봉자까지 될 수 있는 대형 계약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깁스 화이트는 이 협상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방출 조항을 살리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일각에서는 깁스 화이트가 조만간 팀을 떠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뭐라고까지 했냐면 선수가 해지 조항을 충족할 경우 팀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다양한 측면에 대한 법적 영향이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 깁스 화이트가 원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면서 깁스 화이트가 노팅엄을 상대로 역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토트넘이 6천만 파운드를 제시하면서 이미 방출 조항을 발동시켰는데 노팅엄이 이걸 방해해서 깁스 화이트의 이적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 선수도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난장판 시작입니다. 네. 아직 이적 시장이 한 달 넘게 남아있는데 법정 다툼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안 끝나요. 네. 손흥민이 잔류한다는 가정하에 깁스 화이트까지 와야 진짜 업그레이드인데 노팅엄 이놈들이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보도는 토트넘은 자신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깁스 화이트를 데려올 수 있다고 믿어보시죠. 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노팅엄에 대해서 이상한 기류가 포착됐습니다. 단순히 토트넘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공공의 적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노팅엄 포레스트의 구단주인 에반젤로스 마리나키스라는 인물이 악의 축으로 떠오른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밝혀진 건 이 마리나키스가 UEFA에 직접 편지까지 보내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유로파리그 진출을 무산시킨 장본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만 해도 흔히 말하는 고자질쟁이로 치사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알고 보면 단순히 치사한 정도를 넘어서 매우 야비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 문제를 시간 순으로 자세히 정리했는데 일단 마리나키스는 엄청난 부자로 노팅엄은 물론 그리스 리그에 소속된 올림피아코스라는 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때는 4월 30일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노팅엄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놓고 가능성 있는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마리나키스는 노팅엄의 챔스 진출에 방해가 될 것 싶어서 노팅엄 지분을
내놨다고 합니다. 마리나키스가 소유한 올림피아 코스가 그리스에서 챔스에 진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팅엄도 마리나키스가 가지고 있으면 챔스 진출이 꼬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혹시 모르니까 미리 노팅엄의 챔스 진출을 대비해서 자기 지분까지 잘 정리해놨던 이 마리나키스. 문제는 5월 17일 FA컵 결승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맨시티 대결인데 여기서 팰리스가 이기면 우승 상품으로 유로파리그 진출권이 생기는데요. 당시에는 아무도 팰리스의 구단주가 리옹에도 소유권이 있었고 두 구단이 동시에 유로파리그에 못 나간다는 그런 규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네. 누구라도 알았다면 각종 언론들에서 팰리스 우승 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대서특필을 했을 거잖아요. 하지만 팰리스가 우승한 뒤에도 다들 구단 역사상 최초의 메이저 대회 우승 그리고 유로파리그 진출에만 신경 썼지 구단주가 어쩌고 뭐 복수구단이 어쩌고 하는 복잡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노팅엄 구단주인 마리나키스. 네,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최종 라운드에서 노팅엄이 첼시에게 패배하면서 챔스 진출이 좌절되자마자 내놨던 노팅엄 지분을 다시 회수합니다. 네. 그리고 몰래 UEFA에 편지를 쓰는데 팰리스의 구단주가 규정을 어기고 복수 구단을 소유했다는 내용을 알린 겁니다. 마리나키스라는 사람이 너무나 정의로워서 팰리스 구단주가 UEFA 규칙을 어긴 걸 못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FA컵 결승전쯤에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아니면 팰리스 우승이 확정되고 나서라도 이 문제를 밝혔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리나키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노팅엄이 챔스에 나갈지 말지 끝까지 보다가 결국 챔스 진출에 실패하니까 그제서야 몰래 고자질을 벌인 겁니다. 왜냐하면 얻는 게 있거든요. 팰리스가 FA컵 우승으로 유로파를 나가면 노팅엄은 컨퍼런스 리그로 밀리게 되는데 여기서 팰리스의 유로파 진출이 취소되면 노팅엄이 유로파를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노리고 아무도 몰랐던 규정에 대해서 스리슬쩍 신고한 거고요. 노팅엄 구단주인 마리나키스의 신고 결과 지난 7월 초 UEFA가 결론을 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컨퍼런스 리그로 강등, 노팅엄 포레스트는 유로파 리그에 진출하면서 두 구단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팰리스 측은 노팅엄 포레스트와 엄청난 앙숙이 실제로 됐습니다. 이러고도 모자라서 이번 깁스 화이트 이적도 마리나키스가 앞장서서 태클을 거니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완전히 찍혀서 악의 축이라고 비난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나키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과거 얘기들까지 파헤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그리스에서 있었던 그리스 최대 규모의 마약 밀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2010년대 내내 그리스 리그에서 승부 조작과 심판 개입과 같은 축구계 부패 범죄에 엮이기도 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 판결을 받긴 했지만 하는 행동이 워낙 비열하다 보니까 해외 축구 팬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고요. 이 사람에 비하면 레비가 낫나 싶기도 한데 이강인이 노팅엄으로 가도 좋다고 봤는데 이거 좀 갸우뚱해지는데요. 네. 아무튼 뭔가 느낌이 안 좋은 마리나키스. 네. 더 이상 뭐 깊이 엮이기 싫으니까 그냥 빨리 깁스 화이트 영입이나 마무리하고 토트넘이 갈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우승 프로젝트 하기도 바쁜데 네. 소문나쁜 구단주와 얽히기 싫거든요. 네. 이상 신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